안녕하십니까. 동교태를 읽다 보면 세르반테스의 세계관, 특히 그의 자연관을 비롯해서 철학 문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동교태라는 작품이 세계 고전 명작 중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깨닫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쓰면서 작가로서 고민했던 모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1권의 후반부에는 과거에 글을 쓰다가 그만두었다는 똘레도의 법사 신부가 등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모방이나 개연성을 떠나서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죠. 이런 작가만이 글쓰기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모방이라는 단어를 비롯하여 개연성, 그리고 글쓰기 완벽 또는 완성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먼저 모방이라고 한다면 법사 신부가 표현한 대로 스페인어로는 이미타시온이고요. 영어로는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모방이라는 표현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본체 또는 사실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재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방은 사실의 재현인 것이죠. 여기서 재현은 스페인어로는 representación,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될 것이고요. 이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이든 문학가이든 사람이라는 점에서 재현은 한 사람의 해석, 즉 interpret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사실 또는 대상을 사람이 해석하고 그것을 재현한다는 것이 모방인 것이고 글쓰기, 즉 문학작품은 바로 이런 모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모방의 대상, 즉 사건이나 사실 다음에 오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방 행위에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거나 강조해도 사실이 완벽한 재현이나 모방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한편 모방에 대해서 일상에서는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미메시스입니다. 이 미메시스는 모방의 개념을 갖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이미테이션과 그리 다르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미메시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메시스를 말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까지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시인은 화가나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방자이므로 사물의 세 가지 측면 중 하나를 모방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물의 과거 또는 현재의 있는 상태 그대로를 모방하거나 사물이 현재 처해 있다고 말해지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모방하거나 혹은 사물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상태를 모방하는 것 등이다. 이 분량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시인 즉 문학가를 모방자라고 했고 화가나 다른 예술가들을 같은 부류로 봤습니다. 그들은 사물 또는 모방의 대상이 과거나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또는 사람들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또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들 중 하나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학가와 그의 모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테이션의 개념과 미메시스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분리해 본다면 먼저 이미테이션은 주로 대상의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재현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 대상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대상을 똑같이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진짜와 가짜라는 단어가 대입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진짜 같다는 표현도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같다는 것은 진짜 같이 잘 되었지만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한편 이미테이션에 대해 미메시스는
외형보다는 내면의 것,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모방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메시스는 대상의 창조적 재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면이라면 결국 대상을 재현하는 사람의 내면이자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우 추상적인 세계가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중에 그가 말하는 세 가지 모방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적어도 세 번째의 것은 분명 이런 미메시스적 모방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플라톤은 현실이란 이데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현실의 대상을 모방하는 것, 즉 문학과 예술은 바로 2차적 모방이어서 이데아와 아주 멀어진다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 자체가 이데아의 흔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표현은 이미테이션의 모방보다는 미메시스로서의 모방에 방점을 두고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나마 모방을 이미테이션과 미메시스로 나눠 보았는데요. 여기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시인의 임무라고 했던 바로 베르시밀리투스입니다. 개연성이라고 표현했죠. 이는 앞에서 돈키호테 속 법사신부의 말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용어인데요. 법사신부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모방이나 개연성을 떠나서는 어떤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죠. 이런 작가만이 글쓰기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르시밀리투스는 우리말로는 핍진성이라고 합니다만 이 단어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연성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베로스는 베루스에서 온 것으로 사실, 진실이라는 의미를 뒤의 시밀리투스는 시밀리스의 어원을 둔 것으로 비슷한 또는 유사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둘을 합치면 진실 같은 것, 사실 같은 것, 사실과 비슷한, 진실과 유사한 등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볼 때는 거짓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돈키호테 속 법사신부의 말을 살펴보면 글 쓰는 사람이 모방하여 재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즉 베르다시 아니라 개연성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정확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그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지만 결국 개연성을 통한 모방에 그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그 어떤 현실 묘사나 증언도 거기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두 개연성의 범주에 있음을 알게 되죠. 대상은 그 자체로 사실이고 진실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순간 그 사실에서 벗어나 그와 유사한 개연성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방과 해석 그리고 재현은 모두 허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모든 말들은 왜곡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 플라톤이 시인을 나라에서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은 세상을 왜곡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 플라톤의 기준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추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 말을 의식했을까요? 법사신부는 모방과 개연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작가들은 우리 선량한 기독교인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들로
응당 추방해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해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방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것을 이미테이션과 미메시스로 나눠 생각해 봤고요.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모방과 사실에 대한 개연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개연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